노셔널이라는 말은 명목상 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은 안 맞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상이라는 거를 붙여요. 그러니까 원금은 통상 금리 수합할 때 안 맞바꾸고 이자만 맞바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원금은 100 밀리언 달러면 1억 불이지. 1억 불. 근데 앞으로 3년 동안 매월 6개월 동안이니까 6번 이자 지급이 되겠지. 6번 이자 지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맞바꾼대? 6개월 리보는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는 받고 고정금리는 주는데 고정금리가 5%래. 연 5%. 근데 연 5%인데 6개월마다 이자 지급되는 거를 주게 되면 6개월 이자는 5%의 반인 2.5%가 되겠지. 근데 원금이 100 밀리언 1억 불이면 그것의 2.5% 6개월 이자는 고정이자가 2.5 밀리언 250만 불이 되겠죠. 그거는 주고 매 6개월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6개월마다 고정이자 250만 불씩 주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 대가로 리보랑 연동된 변동금리를 받는다 이거야. 근데 리보랑 연동된 변동금리는 어때요? 수시로 바뀌는 금리지. 수시로 바뀌는 금리인데 오늘 변동된 금리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수시로 바뀌고 있지.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 변동금리는 오늘 금리도 잡기가 참 어렵단 말이야. 리보 금리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 변동금리는 바로 6개월 전 금리를 받습니다. 왜냐고? 관행이에요. 관행. 변동금리를 주거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거나 받는 리보 변동금리는 통상 리보랑 연동된 변동금리를 주거나 받는데 변동금리는 이거는 지금의 리보금리가 아니고 6개월 전 리보금리. 6개월 전은 딱 그날의 마지막 종가로 해서 확정이 되잖아. 그 금리로 이 예제에서는 받는 거야. 6개월 리보금리 변동금리를 받아요. 그리고 고정금리 250만 불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페이지에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에요. (6개월) 전에 리보 변동금리를 봤더니 2013년 예제인데 3월 5일 날 4.2%였어. 그 다음에 쭉쭉쭉쭉 바뀌어요. 근데 이게 연금리란 말이야. 6개월 리보 연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에 해당하는 반년짜리 금리는 4.2%일 때 2.1%인데 요때 변동금리는 6개월 전 변동금리를 리보금리를 보고 그것의 반을 받는 거야. 주는 거는 똑같아. 연 5%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줄 때는 캐시플로우가 돈이 나가죠. 나가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요. 받는 거는 들어오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250만 불을 주고 210만 불을 받는 거야. 변동금리 4.2%에 근거해서. 왜 지금의 리보가 아니냐고. 지금 리보는 이 잡기가 계속 변하니까. 아니면 오늘 리보 금리면 장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그러니까 관행상 6개월 전에 이미 결정된 그 리보 금리를 참조로 해서 변동금리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받는 거야. 주는 거는 이거고. 그러면 네트로 따지면은 받는 게 주는 것보다 작을 때는 네트로 손해가 나겠죠. 6개월마다. 근데 많을 때는 네트로 플러스가 나죠. 이 리보 금리는 계속 변하는 값이니까 지나봐야 알아요. 여기서는 고정금리는 미리 결정해서 얼마나 나가는지는 아는데 들어오는 리보 금리에 따라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얼마인지는 이건 리보 금리가 수시로 변하니까 지나봐야 알아. 근데 이 약속을 언제 한다고?
금리 수합은 지금 한다고. 미래 시점에 6개월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맞바꾸는 이런 형태로 맞바꿔지는 약속을 지금 한 거야. 근데 이 미래의 거래가 한 번의 거래가 아니야. 이 예제에서는 6번의 거래야. 이자 지급되는 시점인 3년 동안 6개월마다 6번의 거래가 지금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합이고, 이 예제 같은 형태, 금리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맞바꾸는 형태의 금리 수합, 이것이 제일 일반적인 보편적인 플레인 바닐라 폼의 금리 수합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부채의 성격이 바뀌어요. 고정금리 부채가 변동금리 부채로, 또는 변동금리 부채가 고정금리 부채로 부채의 성격이 바뀝니다. 조금 전에 예제는 부채의 성격을 바꾸는 예제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고정금리 이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변동금리 이자 받는 걸로 또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자산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요거를 조금만 내가 더 설명을 할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바라본 요 예제를 조금 수합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인텔이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아까 이 예제만 보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이 예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정금리를 주고 변동금리를 받는 금리 수합을 했다는 것만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저걸 왜 했을까? 왜 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 예제가 사실은 이 그림 속에 있어요.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변동금리 부채가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화살표가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다음에 변동금리 이자 지급을 하고 있었어. 이런 이자가 있었어. 변동금리 이자가 있었어.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어떤 이유인지. 금리 수합에 관여를 했더니 금리 수합 관여를 어떤 식으로 했다고? 연 5%의 고정금리를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리보금리를 받은 거야. 그지?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네트로 리보 받아서 리보 플러스 0.1 준 거죠. 원금 지금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리보 캔슬이 되고 0.1% 원금에다가 0.1% 이자만 더 얹어서 준 거란 말이야. 근데 네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이거 금리 수합이 없었을 때는 리보 플러스 0.1%의 변동금리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금리 수합을 하고 나니까 리보 없어지고 원금의 0.1% 얻어주는데 5%가 나가고 있으니까 네트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정금리 5.1% 이자를 주는 걸로 부채 성격이 바뀐 거야. 원래는 부채가 뭐였다? 변동금리 부채였어. 리보 플러스 0.1% 이자를 주는 변동금리 성격의 부채였어. 그런데 요거를 금리 수합을 했더니 어떤 금리 수합? 5% 고정금리 주고 리보만큼의 변동금리 받는 그런 금리 수합을 했더니 이건 이제 지금 조금 헷갈리면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차차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네트로 계산을 해봤더니 리보 받아서 리보 얹어준 꼴이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결국 5.5 플러스 0.1
만큼의 고정금리를 주는 식으로 부채의 성격이 바뀌더라. 원래는 변동금리 부채였는데 금리 수합을 통해서 부채 성격이 변동금리 부채에서 고정금리 부채로 바뀌더라 이거. 그게 금리 수합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저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재무제표를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그 금융기관 경영이라든지 요새 금융기관 경영 그러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초점이 위험관리야. 위험관리. 근데 기업들도 위험관리를 한다고. 어떤 식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줄 알아? A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야. 그러면 이쪽은 자산이지. 이쪽은 부채야. 근데 부채가 변동금리야. 주로. 근데 자산은 반면에 고정금리로 된 자산이야. 일반적으로 변동금리인 경우는 부채면은 단기 부채가 많고 고정금리는 일반적으로 장기인 경우에 고정금리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장기 자산에 고정금리로 내가 이자 수익이 있는 거야. 근데 부채는